심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에 한 3시간? 3시간? 그게 넘었으면 가허종됐다 이야기하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는 대략적인 것이지, 뭐, 우리 어른들처럼, 아까 중요한 거 있잖아요. 아, 내가 눈 아파. 그래, 탁 꺼. 그거는 적당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누가 조절하고 있어요? 본인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하지 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외부에서 들어와. 어른들이 태클 걸 때까지. 그렇죠. 어른들은 하다가 아, 눈 아파하고 다 끌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시대. 근데 아이들은 꼭 외부에 자극이 들어와야지 멈춘다는 거.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그거를 그만해주라고 덮을 수 있는 그 자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학자들이 또 이쪽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은 아직 청소년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전두엽이 발달하고 있는 시기고 20대 초반까지 발달한다. 이 전두엽이라는 것은 자기 욕구를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인데 이 전두엽이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조절은 어렵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들이 유아 다했던 애기들이 한글 배울 때 기억, 니은, 이미지로 보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훈련이 아이들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1시간 사용하고 아니면 40분, 초등학생은 40분 기준이면 수업 시간에 40분이요. 40분 사용하고 10분 쉬고 하는 패턴을 만들어가면 만들어갈수록 아이들의 몸에 훈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좀 강하게 사용했지를 아까처럼 눈이 아파라는 것처럼 쭉 아 내가 조금 강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딱 끊을 수 있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때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상 부모의 그런 개입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게 필요하겠네요. 그게 어떻게 적절하게 개입이 돼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적절하게. 아무 때나 가서 막 잔소리하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지 마 이렇게. 기분 좋을 때는 막해 오케이 손님 왔어 집에 손님 왔어 좀 하고 저기 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1시간 2시간도 되는데 왜 그때는 10분밖에 안 이제 하려고 폼 잡았는데 그만해. 그러니까 그럼 아이들은 그게 바로 일방적인 훈육이 진행되는 거죠. 부모의 규칙성이 없고 일관적이지 않고 들쑥날쑥하는 그런 훈육을 아이들은 더 많은 반항심을 키우게 합니다. 폭력으로 그걸 느낄 수도 있겠어.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도 좀 가보면 진짜 유치원 애기가 스마트폰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줘요. 가정에서 돌봄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다면은 제대로 된 돌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양육은 되게 힘든 거잖아요. 특히 애기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런 것들을 겪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제 폰을 쥐어주고 편해져 부분이 있고 또 편해지다 보니까 집에서 애들 그냥 데리고 있을만 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모님도 사실은 내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양육을 스마트폰에 맡겨버리는 것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또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거기서 이제 유튜브 세계에 빠져들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작은 영상만 보고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집중이나 아니면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폰을 쥐어주는 것들은 이거는 지도적으로까지 좀 해야 되는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될 정도로 좀 심각하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스마트폰 가허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치료사들을 투입시키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예방교육을 하는 이유가 그전에는 제가 맨 초반기에는 중고등부 학생, 또 초등학생 학생, 일반적인 사람들만 이렇게 쭉 했는데 지금은 유치원생들까지 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학년, 유치원에 다니는 4살, 3살, 4살 시작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유치원들이 왜 이게 큰 문제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벌써 상호 소통이라는 걸 옆에 앞에 사람이 눈에 안 맞춰도 돼요.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뭐든지 가능해. 자기의 뭐 사회적 욕구, 생존 욕구는 다 엄마가 배고프면 앙 울면 엄마가 주니까 사회적 욕구를 스마트폰으로 채우고 또 자기 놀이도 여기서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중심에 빠지게 되죠. 자기 중심에 빠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타인을 관계를 맺는데 힘들어진다는 것이고, 관계 맺는데 힘들어진다는 것은 나중에 지나겠을 때 또 다른 고립감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건 유아들에 대한 부분은 심각합니다. 아주 학지나 아니면 TV에서 뭐 밀크티니 뭐 이런 거 다 그 기기로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들을 유아 때부터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마트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학습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스마트 기기를 통한 학습이 도움이 됩니까? 충분히 좀 되고 있고요.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어떤 종류의 영상을 보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에겐 그게 선용적인,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아마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야,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켜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게는 내가 유튜브 보고 싶은 거 보고, 때로는 보지 않을 때도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유용한 대로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냐 없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때 우리가 최고의 우리나라 인프라가 인터넷이 최고로 잘 기반 베이스가 돼 있었고, 그때 많은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때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 그때 코로나가 발생했거든요. 그 아이들은 집에서 밀크티라든가 이런 학습지 없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그때 다 경험 확 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아동센터를 하면서 코로나 그 문 닫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좀 열고 해서 아이들 올 때 그때 아이들이 있잖아요. 계속 이제 물어봐요. 뭐 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심심해하고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들을 다시 뭘 해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그게 맞아. 그게 이제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쓰면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로 어디서 많이 하잖아요. 도파민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신경전달 물질로 삶에 대한 어떤 욕구, 행복, 또 보상, 또 감정 조절, 또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인지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영역의 그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근데 그게 스마트폰을 딱 본과 동시에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잖아요. 자기가 바로 보상적 회로가 딱 생겨요. 그럼 그 볼 때만 생겨가 있어. 근데 이거 딱 내려놓으면 뭐 해야 되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 예, 멍한 상태. 근데 그걸 스님께서 몇 년을 걸쳐서 원상태로 돌려놓으셨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중독이라는 것을 한번 넘어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세계에 빠져있는 딱 메커즘에 딱 빠져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 근데 그것을 다시 내려놓고 일상생활을 돌리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그 도파민이 중독되어서 자꾸 자극됐던 이 세계관, 내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쾌락적이고 또 보상적인 쪽으로 움직였던 것이 새로운 고통이 왔을 때 뭐 해야 되지? 이럴 때 제일 부모들은 제일 좋으면 핸드폰만 주면 해결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우리 공차로 가자, 밖에 나러 가자 이러면서 새로운 대안점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그 아이한테 새로운 내의 영역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부정이 많이 생기고 친구 관계의 단절, 또 친구들이 관계에 울려도 자기 또래, 자기 세계에 빠져서 똑같이 분식집 딱 가보면 압니다. 음식 딱 시키고 우리 떡볶이 2인분, 김밥 2줄, 그 다음에 뭐 튀김 몇 개 시켜놓고 바로 핸드폰 각자 보면서 먹죠. 저희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문하고 막 이야기도 너무 같이 또 보면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은 바로 주문하자마자 바로 막 스마트폰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벌써 이게 집하고의 그 관계성 또 그러면서 같이 있으면서도 고립되어 있는 상태.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솔직히 부모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자녀하고 얼마나 하루에 대화하시냐? 대화요? 몇 마디 안 쓰니까 밥 먹었냐?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도 한마디 더 하는 거야. 빨리 씻고 빨리 자라. 숙제 다 했냐?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의 가정, 환경이라면 아이들은 엄마하고도 소통 안 되고 가족하고 소통 안 되고 또 시골 쪽에 있는 데는 또
부모하고 없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조부모 가정에. 그럼 그 아이들은 소통할 수 있고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에 잡히는 스마트폰과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게임 속에서 모여가지고 게임으로 즐기면서 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로 저는 인정을 해주거든요. 센터에서 그래서 방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 시간을 줘요. 그 시간 동안에 저희들끼리 팀을 짜가지고 거기서 게임을 해요. 아유, 너무 대단한 재밌게 하죠. 그리고 한 시간을 주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갈 때쯤 되면은 시간이 되면은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 그러니까 하던 것들 슬슬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지는 않게 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시간을 주니까 처음에는 나도 퍼뜩 놀라고 있다가 시간 돼서 얼른 꺼. 이렇게 하면은 못 끄는 거예요. 이 게임 이거 끝나면은 이제 진행 중인데 이거 하면은 우리 페널티 받아요. 이제 막 이렇게 되고 하는 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걔네들 것들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가가지고 야 이제 우리 시간 거의 다 돼가 알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지? 이제 그렇게 던져주면 이제 슬슬 이제 하던 걸 마무리고 먼저 끝나는 애들 진행되던 건 조금 늦게 끝나는 애들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거는 큰 패러다임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이제 솔직히 바뀌었어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들한테는 괜찮아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냐면 디지털 이몽민은 디지털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을 때 디지털이 왔어. 그 다음에 우리보다 좀 지금 30대, 20대 이쪽은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그래요. 디지털 유목민. 그들은 디지털을 찾아다녔어, 이렇게. 더 잘 되는 데서 쫓아다니고 지금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래요. 디지털 세계에 태어난 아이야. 좀 패러다임이 몇 개 바뀌는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원주민을 만나고 있고 또 지금 10살 정도, 13살, 15살 정도 된 아이들은 새로운 세대야. 완전히 포노 사피엔스라고 그래요. 핸드폰 없으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해요. 우리들은 핸드폰, 노트북, 그 다음에 발품 팔아서 할 수 있어요. 경제적 활동은. 아이들은 아니에요. 좀 여러분 사춘기 있는 아이들한테 옷을 어떻게 사입냐라고 물어보면 가게 가서 옷 안 사입어요. 무조건 시켜요. 스마트폰으로. 사고 체계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확 몇 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뀌었고 우리가 그 문화에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을 이해해야 될, 연구해야 될 관계가 있고 또 아까쯤에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게임하는 시간을 준다. 그거는 그 세계를 벌써 내가 공유하고 있고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아들은 얼마나 행복해서 우리 엄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이 세계 안 인정했는데 이 선생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네. 그리고 그 그룹 문화를 이해해 주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시작하는 시간, 게임 시간이 한 시간이냐라고 해서 몇 번 반복해서 맨 처음에 좀 실수한 게 있겠지만 계속 이야기해 줬던 거. 야,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면 한 발짝 게임 이제 그만두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고스톱 칠 때 생각해 봐야 돼요. 야, 우리가 30분만 치자. 하고는 절대 안 해요, 고스톱. 30분 치도 30분 내고 팍 떠보면 끝나잖아요. 야단나지. 근데 아이들도 시간 한 시간이야 그러면 이건 페널티도 먹고 친구한테 찐따 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야기 아니면 판. 지금 이 판은 언제 끝났대 돼서 지금 1시간 하기로 했는데 1판이 끝내려면 몇 분 남았어? 라고 한번 더 해주면 아이들은 선생님 한 5분만 기다려주세요.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5분, 7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자기들이 말한 것은 지키거든요. 그런 방법을 조금만 더 해주면 그게는 너무 행복하긴 해. 많은 부모들이 그 새로운 세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고 체계 이런 것들 이해를 못하지, 모르니까 사실 이해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스스로 어른들이 그 아이들 세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조금이라도 알면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관심도 없을 뿐더러 또 알지도 못하고 이 병을 어떻게 홍보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 나온 적어도 영어 단어 몇 가지는 외우고 가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세계를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뭔 게임을 하는지 몰라. 롤이라는 것을 알았어. 어떻게 해라고 물어보잖아. 근데 다른 부모들은 어떻게 해? 물어보지도 않아. 또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아이들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워야 된다, 아이들한테. 아까 말했던 대로 너희들이 자주 사용하는 게임이 어떤 거야? 라고 해서 칠판에 좀 적어놔서
그럴 때마다 좀 입이 좀 익히면서 좀 읽어야 되고, 이거는 또 어떻게 랜딩 게임이 아니면 슈팅 게임이야 아니면 전략 게임이야라는 걸 좀 알면, 내 아들이 지금 슈팅 게임 뭐야 사격하는 게임만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좀 다른 데로 좀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전혀 게임에 대해서 모르면 저기 무슨 게임을 하는지 전략 게임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 아들의 게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어른들 게임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서 가족들이 시합하게 하고. 저는 이제 게임 문화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도 하나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놀이 문화다라고 좀 인정을 해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가는데, 전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거는 유튜브 아주 애기들이 쇼폼이다.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얻고 그걸 따라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지식이 돼버리는 지금 그게 저는 좀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게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 청소년들이 접하는 때 제가 이제 한 케이스 애들을 뭐 관한 하루에 몇 시간 쓴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 안 가니?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한대요. 근데 걔가 되게 다른 수업할 때는 되게 밝아요. 아니 근데 이 녀석이 절도로 걸린 거야. 그래서 그런데 같이 절도 행위를 한 사람은 이 지역애가 아니야. 전혀 처음 보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만났니? 그랬더니 인터넷상에서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날 가서 차 여러 번 이제 주차장 쭉 차 아파트 차 문 열어 거기서 훔쳤거든요. 야 오늘 우리 이걸 하자. 그래갖고 광주에서 온 거야. 와가지고 셋이 뭉쳐가지고 차 열리는 차에서 훔치기. 그래서 야 이런 게 가능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랜덤 채택에서 만나서 그렇게 도둑질도 하고 성폭력에 노출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심한 경우인데, 우리가 이 볼 때는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다라고를 접근 안 하고, 우리 치료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족, 그 다음에 주변의 사회적 요인들을 좀 살피면서 접근해요. 그 친구들은 적응할 정도면 적응해, 그 아이는 벌써 집안에서 양육 상태와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사회적인 체계까지 다 보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부모들한테도 어떻게 교육하냐면, 부모들도 이제 게임을 알아야 된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 이 아이들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부터 게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접근해야 된다. 심리 치료사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우리 교육받냐면, 아이들이 하는 게임 리스트를 다 뽑아라. 딱 상담 딱 만나자마자, 너 그래, 네 자주 하는 게임 뭐야? 롤, 블러스트즈 쭉 적어요. 그럼 자, 이 게임 이제 배치를 해주는 거야. 하루에 어느 게임 많이 해? 주로 주 종목은 뭐야? 롤이에요. 그럼 롤을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한 번 했다면 1시간 넘어가는 거야. 몇 명이서 해? 그럼 이걸 일주일에 몇 번 해? 몇 번 한다. 그러면 그냥 니는 출첵하는 거 뭐야? 그냥 게임을 안 해도 그냥 무조건 들어서 체크해야지 아이템 올라오고 막 레벨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언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시 재조정해줘요. 자, 밥 먹기 전에 그 다음에 밥, 화장실, 잠자기 전에는 안 된다. 추수 체크한 건 언제 추수 체크하게 하고, 또 롤플레이 자기가 주종목하는 건 언제 하게 하고, 이 시간을 얻기 위해서 네가 또 뭘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상담사와 같이 조절하는 거죠. 스케줄을 조절해주고. 그리고 일과표까지 쫙, 일주일 일과표까지 쫙 어떤 10만 원이 짜져요. 두 번째 이제 질문은 아까 말씀하셨던 유튜브 동영상,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할 게 좀 많잖아요. 수많은 막 정보들을 접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비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걸러내지 못하는 정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막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정보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거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있어도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어쩌다 어른에서 그 범죄 심리학자 중에 영상 분석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이. 가짜 뉴스를 어떻게 걸러낼 거잖아. 자기들은 그 수만 번을 보면서 걸러내는데 일반인들 걸러내기는 힘들다. 가짜 뉴스 만드는 데서. 또 거기 옮겨 다니고 하는 데서는 할 수가 없다.
일어난 보고 내가 가짜뉴스인가 진짜뉴스인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어른들도 지금 못하니까 아이들은 그럴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가 또 우리한테 또 숙제가 되겠죠. 네. 또 동영상 유출되는 거 그거는 개인 정보 유출도 같이 관계되어 있고 그 유튜브 보면 자기가 선호하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연결되잖아요. 예.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저는 이제 뭐 좌파에 속하니까 그 우파에서 만든 방송은 하나도 안 떠요. 아주 좌파들이 만든 유튜브 방송들만 저한테 추천을 해줘요. 저는 계속 좌파로 몰아가는 거. 그러니까 저의 뇌는 계속 이제 거의 부담이 되는 거죠. 저는 그 뭐 우파들이 하는 말들은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저의 잘못이라고 느끼기는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그 아주 극우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쪽의 얘기들만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 거지. 이제. 나중에 타협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가서 이제 서로 이제 적으로 막 삼게 되는데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저 게임 이야기했던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게임, 뭐 살인, 막 사람을 죽이는 게임만 하는 친구, 또 전략적인 게임 하는 친구, 또 어떤 친구는 다 골고루 잘하는 친구 있고, 그럴 땐 누가 더 통합적인 사고를 하고 있을까를 봤을 때는 골고루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리즘이라는 그 세계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보여준 것만 계속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계속. 그럼 나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기계 AI에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나는 계속 거기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내는 어디 있냐는 또 존재감, 주체성도 생기게 되죠. 그럴 때 아이들한테 우리는 또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고민해야 됩니다. 보고 있는 유튜브를 옆에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죠. 요거는 요건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니들.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왜 봐? 물어보면은 되게 웃겨요.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포함되어 있는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좀 어떤 경우에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선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예. 굉장히 음란적인 물도 많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탤런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건 나하고 맞지 않는데 그걸 또 동경을 하다 보면은 내가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여 버리고 그것만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게임은 안 하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이거나 이렇게 하고 몇 시간씩 해갖고 맞아요. 새벽까지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재밌잖아요. 아까 재미를 어떻게 끊어요? 못 끊어.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주고 그 하루에 게임하는 시간을 엄마하고 아빠한테 이야기했어. 하루에 한 3시간 만에 그리고 동영상은 몇 시간 하고 게임 몇 시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그 시간을 못 지켰을 때는 우리가 개입을 하면 되죠. 이 시간이 약속한 거 다르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네가 선택해봐. 그럼 그게 아까 말한 대로 하루 했는데 나 어겼으면 어길 때 어떻게 훈육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까지 벌칙까지 다 정하는 거예요. 기본대로 막 벌칙을 주지 말고 그 벌칙까지 싹 정한 다음에 그 벌칙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아이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 정도. 벌칙을 주는 게 부모 기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받는데 그 아이들이 감당할 만하고 지그들이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할 정도가 되는 벌칙을 줘야지 엄마 기준에서 부모 기준에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인데 이 합리적인 방법이 누구 기준으로 아이들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휴대폰을 압수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사용 금지 뭐 이렇게 가볍게 그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해서 너무 지나치다면 압수를 하는데 압수를 하게 돼요. 하게 되면 이게 압수하는 시간이 뭐 일주일, 한 달, 거짓말하지 말고 이건 안 되고 이거는 고문이에요. 또 나가버리지. 그러면 한 하루 최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더 잘 이야기하면 이틀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런 케어가 가능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방임이 되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나라에서는 그걸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죠. 제도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돌봄 선생님을 보낸다든가 방문 교사를 보내서 밤 잘 지고 있는 거 한 번씩 둘러보고 좀 치워주고 가서 좀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오지만 핸드폰 뺏어올 수도 없고 그 아이가 있는 집에 기지국을 폭파시켜버리고. 이런 문제 굉장히 심한 거 그러니까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요. 그런 마을에, 외딴 마을에 청년들을 멘토는 투입하는 거야. 서포트제로 청년 하나가 들어가서 아이들도 돌보고 어르신들도 돌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의 일꾼이지 심부름꾼이 되기도 하고 멘토가 되기도 하고 굳은 일도 좀 해주고. 이제 술 같은 것도 알코올도 그러잖아요. 알코올, 도박, 그 쇼핑 이런 중독들은 중요한 건 내가 안 할 때 안 하면 돼. 그럼 중독이 아니에요. 내가 안 할 때 필요 없어. 내가 좀 잘 쉬어야 되겠어 오늘은. 그러면 그건 조절할 수 있으니까. 도박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건 나한테 일상에 활력이 되지 장애가 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쓸 때 자기 삶에 자꾸 유용한 걸 쓰기 위해서 선형적으로 가게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고 자기 꿈도 개발해 낼 수 있고 이거로 자기가 뭐 드라마를 영상 찍어서 뭐 어디 영상에 공연에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자꾸 선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선형적으로 써봐야 되니까. 게임도 슈팅 게임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전략 가지. 게임만 하는 것보다는 요것들을 잘 통합적으로. 버무려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예. 그리고 기왕이면 유튜브나 뭐 이런 미디어에 접근할 때도 그것을 교육적으로 올바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방법을 알려주고 유도하고 결국은 다 엄마 아빠들이 할 일이네요. 그렇죠. 아이들은 그래요. 맞아요. 또 아이템 구입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모들은 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돼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금액과 횟수를 나누는 대로 조절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격은 한 10,000원짜리 아니면 20,000원짜리 그 자기 형편에 맞게 해서 그걸 못 구입하게 하면 아이들은 원래라도 구입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벌써 게임을 한다는 것은 그 속에는 자기의 실현이 급식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를 실현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나 인정 못 받아. 학교 가도 인정 못 받아. 근데 이 게임 할 때만큼 내가 인정받거든.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이템을 높여야 되거든. 그래서 돈 훔치는 거예요. 그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전에 만났던 아이가 5학년인데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학교에서도 주목을 못 받는 아이 왕따처럼. 근데 얘가 유튜브를 항상 집에서도 보는 거예요. 근데 게임이 아니라 지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애가 엄청 친구들 사이에서는 박학다식한 거예요. 얇고 넓은 지식이 너무 많은 분야에 상관없이 많은 거예요. 내가 가르쳐?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데 얘가 이제 그 전날 막 검색해가지고 자기가 본 것들을 기억하고 가서 친구들한테 야 이거는 이렇대 하면 이제 아이들이 그때는 눈 마주치고 그래?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제 밤새 그걸 사냥을 하는 거예요. 사냥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도 한 30-40분 동안을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 이렇대요. 선생님 이건 이렇대요. 분야도 엄청 많고 그거에 대해 막 쏟아내요. 자기가. 너 그거 어떻게 다 알았어? 선생님 유튜브에서 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튜브에 누가 처음에는 이제 계속 듣다고 저도 이제 폭탄을 맞는 거예요. 이거 정신이 없는 거 분야에 상관없이 맥락이 없으니까 제가 뭔가의 방향을 돌리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네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가 지금 제일 관심이 가는 거 뭐야? 그러면 자기가 하나를 찝어요. 저 선생님이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스마트폰 검색도 하고 지역 아동센터에 관련된 책이 있으면 그걸 갖다 같이 보고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주목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안전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가 그 막 자꾸 인정도 있지만 그걸 찾을 때만 자기가 살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선생님이 같이 찾아준 거예요, 한 번은. 같이 찾아. 이건 또 세계가 달라져요, 이 친구한테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그 짓을 이 선생님이 해주네 같이. 그때부터 이 친구는 자기 혼자의 세계를 누군가 같이 간 거야. 그럼 그 친구는요, 아주 클 때까지 같이 해줬던 그 선생님이 이름은 몰라도 얼굴을 몰라도 그 선생님의 느낌이 남아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결론이자 핵심이 그런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제 어릴 때 경험을 봐도 아버지가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거 재밌겠다 한번 같이 해볼까 했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은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또 우리가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